대를 갔던 친구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 좀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이후에 공부를 한 이런 보통 패턴을 보이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을 좀 봤어요.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충효 일기라고 그때 파란색 그 일기장 있잖아요. 어머님이 아실 텐데 그거를 매번 검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일기장을 좀 열심히 써봤어요. 근데 일기를 좀 보니까 이제 내 꿈이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얘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입시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꼭 공부를 잘해서 막 성적 급상승을 한 사람들은 꼭 아버지가 IMF 때 사업이 부도가 나요. 내 회사가 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IMF 때 이제 회사 실직하시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늘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고 아버지가 늘 이제 집에 계셨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뭐 저를 데리고 뭐 다른 건 볼 거 한 건 없었는데 주말마다 딱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좀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역사 유적지 같은 데를 좀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는 서대문 연구소, 여기는 뭐 영화 세트장,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 인상이 되게 깊게 남아가지고 제 꿈을 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는데 뭐였냐면 그 부산에 가면은 해운대 근처에 그 UN 평화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예전엔 그 당시에 대연동에 있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6.25 전쟁 때 그 참전하신 외국 외국 군인분들을 이제 모셔놓은 곳인데 이제 한 5학년 때인가 제가 그 당시에 집에 가까워 산책을 자주 갔었는데 아버지랑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가 30분, 40분, 1시간이 지나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외국 사람인데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 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했던 게 윤 선생 영어 교실 파닉스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왜 여기서 울고 할아버지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17살 때 여기서 이제 그 한국에서 총을 막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너무 슬펐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다가 일주일 동안 그거에 아주 특히 그 당시에 또 사촌형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사촌형까지 집에 놀러 와가지고 거의 3시간 일주일 동안 이 얘기만 했어요. 좀 자고 싶은데 12시가 지금 재워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기억이 쭉 이어지다가 제가 고1 때 처음으로 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외교관이 돼야겠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13일 날. 예, 수학여행 가기 전날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외교관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내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쭉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데 혹시 제가 또 유명한 사람이 되면 이제 여기 경매 같은 데 올리면 좀 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다니는데 근데 지금도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제가 꿈은 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3년 동안 정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제가 그토록 전 사실 고3 때는 진짜 좀 초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학생회장도 했고 동아리도 3개씩 하고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성적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정말 하루에 3-4시간 자면서도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 이거였고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고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학년 때, 중학교 때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이후에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그로부터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걸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또는 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울증을 겪고 나서 딱 하나 했던 생각은 사실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우울증을 겪고 나니까 서울대 굳이 안 가더라도 내가 이 고등학교 3년을 정말 행복하게 내 나름대로 정말 내가 많은 것들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단순히 뭐 국영수 교과서에 묻혀가지고 막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전국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60개 고등학교 한 5,000명 정도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전국 청소년 연합 이라는 걸 창립을 했고 또 했던 건 이제 고3 때 사진이에요. 한중일 물류공동체 탐구라고 해서 개인 그냥 탐구 보고서 이런 걸 쓰는 걸 했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일진들도 공부를 시작한다는 그 겨울방학에 제가 혼자서 일본으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던 걸 이 사람한테 이제 메일로
제가 이런 연구한 고등학생인데 구글 번역기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제가 이런 연구한 사람인데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오사카 시청에 가서 이제 받았던 자료 받고 찍었던 사진이고, 이제 또 여기는 제가 물류에 관련된 걸 탐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항에 가서 찍었던 거, 현대중공업 가서 찍었던 건데, 여기 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 대머리 하신 저희 작은 아버지 탈모는 한 세대 걸쳐서 온다는데 참 걱정이에요. 여기 현대중공업 가서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직접 가서 보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 탐구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제 어떤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이런 데 직접 와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이제 어떤 수시 준비와 동기부여를 같이 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써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도 적고 뭐 자소서에도 적고 나중에 포트폴리오 제출도 했는데, 또 이 결과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제 꿈에 대한 열정, 제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열정을 제 자소서, 뭐 학생부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내신이 좀 낮아도 얘는 반드시 우리 과에서 얘를 뽑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제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저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30% 상위 30%만 주는 그러니까 수시 1차, 2차 점수를 합쳐가지고 30%한테 주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0.1%도 확률이 안 된다고 그랬던 서울대 장학생이 됐던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제 이런 경험들이 제 꿈에 대한 열정,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미용실에서 자주 보시는 우먼 센스에 이렇게 그려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좀 길게 잘 찍어줄 때 물론 이제 내신이 일반고 내신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다른 제보다 내신 훨씬 높았던 친구들을 제치고도 이렇게 붙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잘 보여졌기 때문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그때는 당시에 또 막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경시대회, 뭐 탭스 점수, 뭐 올림피아드 그 수상 내역 이런 거를 다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단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상 받은 게 뭐냐면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장려상 받은 거. 탭스도 애들 막 900점인데 전 700점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뽑아줬느냐. 결국은 이제 어머님들이 대학에 가실 때, 그리고 저보다 한 5년 전, 10년 전 이전보다 대학에 가는 어떤 제도, 게임의 룰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상위 6개 대학의 수시 비중이에요. 거의 올해 고3들이 대학에 갈 때 수시가 74%라고 하면서 수시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저는 뭐 사실 몇 퍼센트 뭐 무슨 제도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는데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돼요. 실제로 이거는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매년 서울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라는 책자를 발간해요. 공짜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제가 봤던 모든 책들 중 입시책, 뭐 정보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이 책자가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책자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서울대에서 애들을 왜 정시 비중을 줄이고 뭐 논술을 없애고 그러면서 굳이 이걸로 애들을 뽑느냐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가지고는 애들의 이런 역량들을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입시 본질이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특히 어머님들이 뭐 대학에 가실 때 또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뭐 내신 점수든 논술 점수든 수능 점수든 본고사 점수든 결과만을 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 과정, 그래서 이 결과만큼이나 또는 결과 이상으로 이 동기와 과정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학습생활 진로 독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 학생회장을 했다, 그러면 학생회장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지만 학생회장으로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공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외교학부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되고, 실제로 왜 서울대 단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도 비슷하지만 논술을 아예 없앴어요. 그리고 면접만으로 우리가 학생들 뽑겠다 했는데 면접도 한 10분, 15분 해요. 근데 10분, 15분 만에 그 2배수로 뽑은 인원을 이제 걸을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인데, 왜냐면 교수님들이 5분만 얘기해보면 얘가 자소서에 쓴 게 진짜인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는지, 얘가 어떤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학습생활 진로 독서에서 자기주도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대학에서 이런 수시를 늘리고 막 학생들에게 자소서와 어떤 뭐 학생부 이런 데를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애들이 열심히 학원 가서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왜 공부하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제일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게 주체성이에요. 스스로 실천하는 게 자율성. 그리고 학교나 또는 뭐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맞닥뜨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남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드린 게 제가 생각하는 또 이 제가 그 주위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입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입시뿐만 아니라 요새 뭐 4차 산업